자, 삼국의 문화와 대교류. 자, 이번 단원을 볼 건데요. 자, 신분에 따라 다른 생활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이제 그 사회 분야인데요. 요 사회 분야는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 사람들은요, 신분에 따라서 다른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왕실이나 귀족은 화려한 무늬를 넣은 벽돌이나 기와를 이용해서 만든 집에 살았고요. 탁자나 침상을 사용했습니다. 집안에 뭐 부엌, 고깃간, 수레간, 곡식, 창고 등의 건물을 지었고요. 일반 평민은 초가집에서 살았고요. 뭐 거적 등을 바다에 깔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삼국시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았는지 보고 있는데요. 뭐 이제 주로 이제 잡곡을 먹고요. 다양한 이제 음식을 또 이제 섭취를 했고요. 음. 또 이제 뭐 토기를 이용해서 또 이제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고요. 또 이제 저고리 바지 치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염색해 가지고요. 다양한 색깔 이제 옷을 입었다. 음, 자, 그다음에 뭐 돌을 쌓거나 나무 기둥 뭐 이런 틀에다가 볏짚 뭐 이런 거 흙 반죽해서 이제 초가집 이렇게 이제 살았다. 그런 거 이제 보고요. 또 이제 아궁이 불을 떼서 난방도 이제 하면서 이제 생활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넘어가서 의복 또한 신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왕족이나 귀족은 비단의 다양한 색과 화려한 무늬를 넣은 옷을 입었고요. 평민은 색이 단조로운 배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백성은 콩, 보리, 조수수 등 주로 잡곡을 먹었고요. 음, 양식이 떨어지면 도토리나 나무 껍질 등을 먹으면서 굶주림을 해결해야 됐습니다. 왕족과 귀족은 주로 쌀을 먹고요. 사냥, 사육으로 얻은 가축, 과일과 해산물 등 이런 거 이제 즐겼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구려 무덤의 어떤 벽화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두 명이 이렇게 있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엄청 이제 크게 그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귀족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이제 평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귀족은 주로 이제 탁자를 이용한 어떤 생활. 그래서 이 고음벽화에서도 보면 이 신분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 크기를 또 달리 그렇게 이제 그렸었고요. 또 이제 주름치마 이렇게 이제 입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부엌도 있고요. 아궁이가 있는 부엌. 그다음에 이제 뭐 사냥한 동물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술에 뭐 사용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자, 농사의 신, 뭐 신농씨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신앙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쇠, 그다음에 뭐 수레바퀴, 이런 거 이제 만들어 사용했다. 또 이제 다양한 놀이, 이런 것도 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삼국시대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서 다양한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왕족이나 귀족은 비단의 다양한 색과 화려한 무늬를 넣은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이제 고분 문화. 자, 무덤입니다. 무덤. 자, 이 무덤은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교과서를 볼게요. 자, 이제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무덤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뭐 고분, 옛날 무덤, 뭐 무슨 묘, 무슨 릉, 무슨 총,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리고요. 자, 삼국시대에 이제 무덤의 어떤 형태가 크게 이제 세 가지 무덤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무덤 형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는 땅에 이렇게 있고요. 이 돌을 이렇게 이제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무덤이 있습니다. 돌을 이렇게 쌓아서 만든 무덤. 자, 이러한 형태의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무지 무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 나오는 돌무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을 이제 쌓았다. 이런 이제 의미고요. 자, 이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고구려와 그다음에 백제의 어, 무덤인데, 자, 초기 형태의 무덤입니다. 초기. 초기 형태의 이제 무덤이고요. 대표적인 어떤 이제 사례로 보면, 자, 고구려는 이제 장군총이라는 무덤이 있고요. 백제는 이제 석촌동 고분. 자, 요런 이제 형태가 유사한 이제 고구려 백제 돌무지 무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시간이 이제 흐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무덤이 이제 변하냐면, 자,
마찬가지로 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이제 굴을 만들고요. 이제 돌로 이렇게 이제 방을 만들어요. 돌방을 만들고 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이제 쌓아가지고 다시 자, 이러한 형태의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무덤을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일단은 우리 한번 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다 이제 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흙을 이제 덮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돌을 활용해서 방을 만듭니다. 자, 이러한 이제 형태의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굴이 있으니까 굴식. 그다음에 돌로 방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돌방, 무덤 이렇게 불러요. 굴식 돌방 무덤. 자, 이렇게 이제 형태가 변화한 겁니다. 자,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와 그다음에 이제 백제의 이제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평양천도 전후로 해서 백제는 웅진천도를 전후로 해서 이러한 이제 무덤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 이제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굴식 돌방 무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벽화가 있습니다. 자, 돌로 방을 만들어주는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벽이 있다. 벽화라고 하는 게 일단 벽에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잖아. 벽이 있다라고 하는 건 돌로 방을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벽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굴이 엄청 이제 쉽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여기 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 굴만 찾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안에 있는 거 싹 들고 나올 수 있겠죠. 도굴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무덤, 이런 굴식 두령 무덤 같은 경우에는 부장품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삼국에서 지금 안 배운 보지와 부탄 그 무덤 그 나라가 있죠. 바로 이제 신라입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덤을 만들었냐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나무로 그 이렇게 나무판으로 이렇게 일단 만들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뭐 이렇게 관도 두고요. 그다음에 뭐 껴묵거리 같이 묻는다라는 거예요. 껴묵거리 상자라고 해서 이 사람 뭐 죽은 사람이 쓰던 뭐 이제 물건 같은 거 여기다 이제 넣어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요 위에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이제 쌉니다. 엄청 큰 돌이에요. 돌을 이렇게 계속 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흙을 이렇게 덮어요. 자, 요게 이제 그 신라의 무덤입니다. 신라 일단. 자, 이 무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일단은 돌을 쌓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돌 쌓은 거 봤잖아. 돌무지. 그다음에 이 나무판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만들었잖아요. 공간을.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널이라고 얘기해요. 널. 판. 근데 이 판이 두 개다라고 해서 덧널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부릅니다. 신라의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구체적으로 신라 초기 형태의 이제 이것도 이제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초기라기보니까 통일이죠.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벽화가 있냐 없냐 하면은 벽화는 없다라는 거야. 이건 그냥 나무판으로 이렇게 되어 놓은 거지 이게 벽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도굴은 어렵다라는 거죠. 벽화랑 도굴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장품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라가 이제 통일한 이후에는 이러한 이제 고구려 백제의 어떤 문화를 이제 접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신라도 통일 이후에는 그 통일을 전후해서는 이렇게 이제 굴식 돌방무덤 형태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다가 신라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개 무덤 말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무덤 하나는 더 볼 건데 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겁니다. 자 백제 바로 이제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돌로 해서 만든 벽돌 무덤
벽돌 무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고요. 요거는 이제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중국 남조의 양과 교류했던 대략 한 6세기경의 어떤 그 백제 무령왕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 여기 무덤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삼국시대는 자 왕족이나 귀족은 사후 세계를 믿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이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껴묵거리를 함께 묻습니다. 껴묵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이 이제 당시에 이제 썼던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죠. 자, 삼국마다 이제 무덤 만드는 형태가 조금씩 다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백제는 고구려의 영향으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고구려의 장군총이라든지 그 백제의 서천동거분 요렇게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요렇게 이제 넘어갔다. 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령왕릉 벽돌 무덤 이렇게 이제 만들고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고요. 나중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렇게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면 이제 그 대가야의 고령 지산동고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가야의 무덤, 가야 무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하나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음, 산 능선,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다 지금 산 능선이라고 하죠. 능선에 이렇게 이제 무덤이 위치되어 있다. 그거만 이제 여러분들 파악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게 이제 고구려의 그 굴식 돌방 무덤인데요. 자, 굴식. 자, 초기에는 이렇게 돌을 쌓아서 돌무지 무덤 만들었는데 점차 이제 돌을 쌓아서 방을 만든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방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천장이나 벽에다가 자,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렸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데 지금 그림 그려지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이 천장이 나옵니다. 이 천장을 보면은 이렇게 네모 또 이렇게 말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주림 천장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또 무덤의 특징입니다. 모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사각형, 마름모, 사각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쑥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인데, 자, 자, 나무 덧널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쌓고 큰 봉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이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게 이제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죠.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덧널로 이렇게, 그, 막아놓고, 시신 관 넣고, 껴묵고기 상자 넣고, 돌 쌓고, 흙으로 또 덮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백제 무령왕릉. 우리가 앞에서, 한번 확인을 했었죠. 중국 남조의 벽돌 무덤 양식이고요. 자,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의 어떤 문물 교류의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뭐 이제 중국의 이제 화폐, 뭐 오수전이라는 화폐도 발견되고요. 이제 백제 특유의 어떤 금제 관식, 그다음에 뭐 이제 일본과 교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되는 어떤 이제 유물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거는 뭐 1번이 넘어가고요. 2번 한번 봐볼게요. 백제 무령왕릉이 당시 동아시아의 활발한 문화교류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유는 이 무령왕의 그 무덤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 때문에 그런 거죠. 유물을 살펴보면 이제 중국과 그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일본과 이제 교류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국시대 사람들이 거대한 곱을 만들어서 껴묵거리를 함께한 이유는 자, 결국에는 사후세계를 믿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보고요. 자, 넘어갈게요. 1번에 신라는 경주에 거대한 봉분을 가진 돌무지 덧널 무덤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백제는 벽돌을 조각한 무덤 무령왕릉 공주에 남겼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주변 나라와의 어떤 교류입니다. 요 교류 파트도 여러분들 이제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중국과 서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서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중국보다
서쪽에 있으면 다 서역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이제 개념을 삼고 갈게요. 자, 삼국은 자, 초원길, 그 다음에 사막길, 그 다음에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주변과 교류했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밑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와요. 잠깐만요. 이쪽에 봐야 되겠군요. 자, 잠깐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닷길입니다. 바닷길로 교류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사막길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여기가 이제 초원길.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이 사는 곳 요 위쪽으로 가면 초원길이고요. 중국 거쳐서 가면 이제 사막길, 그다음에 이제 바닷길 이렇게 된다. 참고로 이제 보고요. 자, 하나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고구려와 요거는 이제 고구려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 우즈벡의 그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에 보면 여기 고구려 사신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가 여기 우즈벡까지 갔구나 라는 거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각저총, 이게 지금 각저총에서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각저라는 게 약간 실험 같은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람 얼굴 보면 여기 이제 코가 어떤 매부리 코 엄청 크고 또 눈도 막 쌍꺼풀 있고 엄청 이제 막 이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서역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역인의 한 명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요. 또 요거는 이제 그 경주, 그러니까 신라가 교류한 걸 또 볼 겁니다. 이 칼, 그다음에 여기 뭐 이제 팔찌, 이런 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신라에서 신라가 이제 서역과 교류했다.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유리 제품들, 요런 것도 다 이제 신라가 이제 교류했다. 서역과 그런 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그 일본과 교류한 거를 이제 볼 건데요. 자, 특히나 이제 백제는 일본과 엄청 이제 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 한자 이런 것도 이제 전해지고요. 뭐 천문학, 건축, 과학기술 이런 것도 전해집니다. 고구려는 뭐 이제 고구려와 신라는 미술품, 뭐 조선술 뭐 이런 거 이제 전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도 한 단계 문화가 발전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일본의 그 아스카 문화라고 이제 부르고요. 지금 이제 또 여기 보면은 5번에 보면 이제 여기 호류사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호류사에 여기 금당이라고 하는 요 그 건물에 벽화가 또 있거든요. 호류사 금당 벽화. 이 벽화도 또 이제 우리 백제 계열에서 가서 이제 만들었다. 음, 음.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여기 6번에 보면 이제 백제 양식의 어떤 불상,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음, 자,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아프랍시아 궁정복화나 황남대첩 이런 데서 보면 삼국이 서역과의 교류를 할 수 있다. 자, 한반도와 문화교를 배경으로 일본에서 발전한 문화는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이제 삼국의 문화라고 해서 불교 문화의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지금 뭐 탑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잠깐 요거는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이제 탑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텐데, 자, 이 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불교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 문화유산인데, 탑은 이 부처님의 사리를 넣어둔 곳이 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이제 무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삼국에서 모두 이제 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고구려의 어떤 지금 이제 그 탑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지가 않아서 모릅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게 두 개의 그 무덤이 아니라 그 탑이 있습니다.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다음에 부엽 정림사지 석탑, 그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탑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먼저 지역, 탑이 있는 지역, 부역, 그다음에 뭐 탑은 이제 보통 절에 있죠. 그러니까 정림사, 그다음에 몇 층, 그다음에 뭘로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보통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탑을 석탑, 돌로 만들고요. 일본은 그 탑을 대개 이제 목탑을 만듭니다. 나무로. 그래서 좀 이제 화려하게 만들고요.
중국은 우리가 이미 그때 무덤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벽돌로 만들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탑이라고 얘기해요. 전탑. 자, 이렇게 참고로 보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탑의 특징을 한번 볼 겁니다. 어, 일단 미륵사지 석탑 같은 경우에는 현존 최고의 석탑이다.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석탑이라고 했지만 이 양식은 목탑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탑을 만든다라고 하면 바로 돌로 탑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 대단한 기술이란 말이지. 처음에는 좀 조각하기 쉽고 깎기 쉬운 나무로 처음에 우리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무로 만들다가 이제 그 돌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미르사이 석탑 가장 오래됐으니까 목탑의 양식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5층 층수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한번 볼게요. 신라는 크게 우리가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시기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하대. 자, 상대에 우리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겁니다. 자, 먼저 황룡사, 구충목탑, 그 다음에 부당사 모전탑. 잘 나오는 탑들만 좀 보는 겁니다. 자, 황룡사라고 하는 절은 우리가 진흥왕 때 만들어졌다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탑은 선동유한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이 구충목탑 우리 설명하긴 했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언제? 고려시대 때.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점 석탑 같은 경우에는 자, 모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탑을 모방했다라는 거야. 전탑. 전탑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중국 벽돌 만드는 거죠. 벽돌로 탑을 만드는 거. 그걸 이제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중대나 하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3층 석탑이 유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문사지 3층 석탑 막 이런 것처럼 보통 이제 신라 중대 이후에는 3층 탑이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뭐 석화탑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하대의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승탑, 뭐 탑비라고 해서 이제 좀 작은 규모가 작은 탑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삼국의 문화 여기 와서 자, 지금 처음에 이제 불교 나오거든요. 자, 여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좀 진한 걸로 바꿔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삼국은 다 불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불교는 왕실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치하는데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배층 위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어떤 이제 불교 문화재라고 하면 자, 먼저 탑을 한번 봐볼게요. 자, 백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백제 무왕 때 만들어지고요. 지금 이제 가장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이제 석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탑을 모방했다라고 하는 그 탑이고요. 자, 불상을 보면은 자, 백제 서산 마의 열의 삼존상, 그 다음에 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마의 열의 삼존상 백제 우리가 흔히 여기 백제 미소다 이 얼굴 보면은 백제 미소 이렇게 미소 짓고 있죠. 그래서 이 문화재가 딱 나오면 아 백제 거구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여기 금동연가 7연명 열애입상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고구려 불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좀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유물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교를 한번 봐볼게요. 도교에서는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산다. 그 다음에 신선, 뭐 노장사상 뭐 이렇게 결합돼서 이제 탄생한 건데 이 도교 같은 경우는 귀족 사회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교 관련된 어떤 이런 이제 유물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현무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사신도입니다. 사신도. 사신도 중에 북현무, 고구려 벽화에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수무늬 벽돌, 요것도 이제 백제 관련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고구려, 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막 산 그림이 있고, 막 자연 그림이 있고, 이런 게 다 이제 도교와 관련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
자, 이 한자와 유학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육기관, 유학교육기관 이런 거 만들어졌는데 고구려는 이제 고구려에 유학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태학이라는 학교, 요 학교에서 이제 그 유학을 가르쳤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백제는 또 이제 오경 박사 두었다라는 거죠. 이 유교 경전에 통달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라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맹세를 한 기록이 맹세를 해가지고 쓴 그 비석이다라는 건데 이 신라 두청년이 유교 경전을 읽자라고 그 약속하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태학, 백제는 오경 박사, 신라는 임신서기석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삼국에 유학이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과학기술 여기는 우리가 요거 하나 정도만 볼게요. 자, 첨성대 신라 선덕여왕 때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또 음, 여기 백제금동대학로 있거든요. 여기 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백제금동대학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면은 부여 백제 이 능산리 무덤에서 발견이 된 거고요. 자, 이거는 불교와 도교를 합쳐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문화유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막 자연이 이렇게 표현돼 있죠. 도교. 그다음에 이제 연꽃 모양입니다. 불교.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삼국의 이제 문화 마치고요. 자, 뒤에 이제 대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자,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유물을 찾아보래요. 자, 1번은 뭐예요? 일단 빗살무늬 토기죠. 2번은 주먹토끼. 3번은 비파형 동검. 자, 라는 세형 동검. 자, 신석기 시기와 관련 있는 건 뭐죠? 가죠. 자, 시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뭐겠어? 나, 가, 다, 라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천신에 대한 제사를 지낸 사람을 천군이라고 부른다. 천군이 제사 지낸 지역을 뭐라고 하죠? 소도라고 한다. 자, 사회 모습의 특징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자, 3번 볼게요. 자, 마한을 복속했대요, 이제. 그 다음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대요. 이거는 뭐예요? 4세기 백제의 근초고왕 때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사류 지역을 차지하고 순수비를 세웠대요. 자, 5세기 고구려, 이거. 순수비 세웠다고 했으니까 6세기, 신라 지중왕이죠. 신라, 진흥왕. 이렇게 되고요. 적극적 남진 정책을 펼쳤다. 수도 한성을 함락했다. 요거는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이다. 자, 나라 왕을 각각 써보래요. 썼고요. 시대 순서대로 나열해보라. 가, 다, 나. 이렇게 되겠죠? 다음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신라가 어떻게 돼? 서역과 교류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간단한 거고요. 자, 이 무덤은 어떤 양식이냐? 나무 덧널 만든다. 그 다음에 돌을 쌓고 거대한 봉분을 만든다. 천마총, 환난대총 이런 게 대표적이래요. 돌무지, 덧널 무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돌무지, 덧널 무덤.